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형이에요. 여기는 독일 베를린입니다. 여기 베를린에서 여행 특집을 마무리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커다란 나무에 가려진 큰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바로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은 1814년에 세워진 세계 5대 자연사 박물관들 중 하나로 공룡과 고생물들의 골격과 화석들, 지구 속 생물들과 암석, 광물들에 대한 여러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는 어떤 골격과 화석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가 존재하는데 어른은 11유로, 학생은 5유로입니다. 와, 벌써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의 주인공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우뚝 서있는 이 용광류는 바로 기라파티탄입니다. 잉? 생긴 게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기라파티탄입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기라파티탄은 1909년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이 파견한 탐사대가 탄자니아에서 발굴한 것으로 처음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일종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한 연구를 통해 브라키오사우루스와는 별개의 종으로 여겨 기라파티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라파티탄 골격 앞에는 두개골이 있는데 모습이 브라키오사우루스 두개골과 같지요? 브라키오사우루스 하면 떠오르는 머리 모습은 사실 이 기라파티탄의 두개골을 토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라파티탄 골격에 진짜 화석이 있나요? 여기 골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단하고 굵은 철사로 고정된 뼈들을 볼 수 있는데 박물관 직원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뼈들이 바로 진짜 화석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화석들까지 모아서 복원된 기라파티탄의 골격을 보니 과거에 이 공룡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실감이 가네요. 기라파티탄 주변으로 다른 공룡들의 골격들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공룡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우선 기라파티탄 주변에 있는 두 용광류가 눈에 띄는데요. 이 공룡은 기라파티탄처럼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디크라이오사우루스입니다. 역시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 탐사대가 발견한 것으로 골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화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또 다른 이 용광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쥐라기 용광류라고 하면 떠오를 유명한 디플로도코스입니다. 몸 길이가 긴 용광류답게 키가 크고 거대한 기라파티탄보다 길쭉하네요. 오라? 여기 검룡류 공룡 골격도 있었네요. 이 검룡류 공룡은 켄트로사우루스로 기라파티탄과 디크라이오사우루스처럼 탐사대가 발견한 공룡입니다. 잘 보니 여기에도 진짜 화석이 숨어 있네요. 오, 여긴 육식공룡 골격이 보이는데요. 이 육식공룡 골격의 주인은 알로사우루스로 머리만은 유리너머로 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룡도 탄자니아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뼈 몇 개만 발견되어 레플리카 골격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주변으로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조각류 일종인 디살로토사우루스, 수각류 공룡인 엘라프로사우루스 골격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공룡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할 공룡들이 늘어났네요. 오라? 이 쌍안경들은 뭐지? 이 쌍안경을 쓰고 화석을 특정 위치로 맞춰서 보면 골격에 근육과 살들이 붙여지면서 복원된 공룡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 공룡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기라파티탄은 물론이고 작은 디살로토사우루스까지 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정말 재밌어 하겠네요.
사람들이 많아 쌍안경으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여기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쌍안경을 보지 않아도 공룡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관람 요소네요. 국내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작은 공간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와, 이건 독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로 유명한 시조새 화석이군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는 모식종 화석을 보고, 베를린에서는 그 유명한 화석 표본을 보고, 옛날 교과서와 책에서 봤던 시조새 화석을 직접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공룡들의 골격, 시조새 화석 외에도 암모나이트 등의 여러 해양생물들과 익룡 등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중앙구역에서 볼 수 있는 화석과 골격들인데, 다른 구간에는 또 어떤 표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조새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작은 구역 뒤에 있는 구간으로 이동하면 지구의 역사, 암석 등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는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 여기에도 공룡 화석이 있군요. 알로사우루스의 두개골과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두개골까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스탄 오토라는 이름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로 2015년부터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두개골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세계에서 잘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근데 두개골밖에 없는데 전신골격도 있으려나? 우와, 트리스탄 오토의 전신골격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 검은색 칠한 부분은 진짜 화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여기서 구경하게 되네요. 예전에 구경했던 빅토리아 티렉스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거대한 육식공룡답게 정말 컸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주변에는 다른 공룡 골격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종의 알로사우루스 골격들이었습니다. 이 공룡 또한 어떤 게 진짜 화석인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알로사우루스의 진짜 두개골은 아까 봤던 그 장소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룡 골격도 보이는데요. 어떤 공룡인지 보니 각각 나노사우루스와 제피로사우루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공룡들의 존재를 또 알고 가네요. 오, 이건 플라테오사우루스 화석이군요. 벨기에에서는 전신골격인데 여기는 머리와 목뼈가 있네요. 오잉? 새가 수강류 중 하나라서 그런지 여기 작은 새 모형이 놓여져 있네요. 이제 공룡과 고생물들의 화석들을 구경했으니 이 박물관에 뭐가 더 있는지 볼까? 우와, 여기 공간에는 여러 생물들을 담아놓은 병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여긴 생명의 기록 보관소로 과학 연구에 중요한 동물들의 표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 상어, 가오리, 대부분이 해양 생물들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담겨져 있네요. 이런 멋진 공간을 지나가면 곤충 모델들이 있는 공간, 박제수를 주제로 한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동물 박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어떻게 박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과거 베를린 동물원에 있었던 고릴라와 북극곰 같은 현대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도도새와 헤스페로니스 같은 멸종된 동물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할 게 많네요. 이 공간 외에도 박제된 새 컬렉션들이 모여있는 특별 전시 공간과 알렉산더 폰 훔볼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으로 그가 모아온 컬렉션들을 전시하는 공간 등
여러 전시 공간들을 둘러보고 다시 기라파티탄의 골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박물관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 간 날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좀 더 오래 머물러서 공룡 골격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여행 마지막 날이라 어쩔 수 없네요. 박물관에서 떠나기 전 기념품 샷을 지나칠 순 없겠지요. 저는 여기서 기라파티탄의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을 대표하는 공룡이니까요. 오늘은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을 탐방해봤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의 골격들과 고생물의 화석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표본들과 박제들까지 여행 마지막 날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진짜 정신이 팔렸으면 비행기를 놓칠 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베를린으로 여행을 간다면 꼭 이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브라키오의 4개국 여행 특집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제가 가본 장소들 중 여러분들은 어떤 곳으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직접 화석을 찾아볼 수 있는 라임 레지스로 다시 가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오가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